에바클리닝의 길은 멀고도 험하다. 도요타 프리우스 에바클리닝. 간단하게 생각했다가 다시 개고생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 에바클리닝을 하는 전문가라고 자칭도 하지만 에바클리닝은 하면 할수록 일을 하면서 스스로가 공부를 한다고도 생각해야 됩니다. 새로운 부분에 대한 계측은 아니더라도 에바클리닝 작업하는 시공자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더 깨끗이 할까? 아니면 이 차는 왜 이런 구조일까? 이런 구조에서는 어떻게 노즐을 진입시키고 잘 각도를 활용을 해서 깨끗하게 완벽하게 클리닝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될까? 많은 고민이 생깁니다. 앞서서 117편부터 쇼츠부터 18편부터 에바클리닝에 대한 진실, 자동차 정비사, 나는 자동차 명장이니까 여러 가지 르노 코리아 자동차에 있는 현업에 있는 사람들의 설명들, 에어컨 냄새 없애는 방법들, 결국은 그 방법들을 사용하다가도 도저히 안 되면 에바클리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에바클리닝을 해야 되는데 소비자는 과연 또 에바클리닝을 어디에 맡겨야 될까? 만약에 제가 자만하고 이 차를 오늘 작업했다면 분명히 리콜 에서가 들어오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경우라서 작업하는 도중에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특히 지인의 차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유가 뭔지. 정말 알면 알수록 까면 깔수록 재밌는 양파 같은 게 에바클리닝입니다. 자, 화면 돌립니다. 번째, 지난번에 소나타 DN8에 대한 에바클리닝을 잠깐 올린 적이 있었는데요. 국산차 기준으로 해서 볼로우 모타의 펜 볼로우가 이중으로 된 것을 한번 보여드렸어요. 그런데 이 차가 마침 또 그래요. 그리고 하이브리드 차니까 더 특이하게 공조 시스템을 하이브리드에 맞게 만들었다고도 얘기도 할 수 있겠지만 거두절미하고 이런 구조다. 자, 상부에 있는 펜 블로우는 벌써 규격이 하부에 있는 것보다 1.5배가 더 크죠. 그렇다면 이게 장착이 이렇게 돼 가지고 바람이 들어가는 부분도 분명히 관로가 덕트가 일체형이 아닐 거란 말이죠. 지난번에 소나타 DM8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회전 바람이 들어가는 에바포레이터의 자리에는 이렇게 따로 들어갑니다. 1층, 2층. 지금 제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작업한 건 1층 에바포레이터 에바클리닝을 한 거였어요. 그걸 다 하고 이제 건조 과정을 거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2층으로 올라가는 길이 제가 만져지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이거 같은 경우는 밑에서 확인할 수 있는 히타장을 못 봤기 때문에 그냥 작업했어요. 간혹가다 이런 유형의 차들도 있고 히타장이 여기에 없고 다른 위치에 달려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런 장치에 섞여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냥 하는데 이쯤 돼서 길이 하나도 있길래 손을 넣고 진입을 시키고 카메라를 넣어보니까 1층보다 더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는, 차 큰일 났다. 그래서 다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염 배출수는 이렇게 여기까지가 1층에서 뺀 거예요. 근데 당연히 심한 운행을 하지 않고 심한 외부 오염 없이 공기 흡입이 됐기 때문에 최초의 배출수는 많은 오염이 없다 이거죠. 그냥 세척제 색깔 그리고 이미 뿌렸던 탈취제 색깔 정도. 그런데 다시 2층으로 올라가서 세척제를 뿌려서 이렇게 또 뽑아냈습니다. 지금 시간이 이제 새벽 1시로 가죠. 작업을 좀 늦게 시작해서 차는 6시가 넘어서 들어왔는데 그 8시 넘어서 작업을 하고
영상을 찍고 천천히 하고 그냥 야간 작업을 할 때는 빠른 속도로 절대 안 합니다. 천천히. 근데 문제가 이제 이겁니다. 어차피 이제 에바 클리닝 시즌이고 저희 입장에서는 또 에바 클리닝을 하는 기술자 엔지니어들은 많은 정보를 같이 공유를 또 할 필요도 있고, 특히 소비자들은 내 차가 프리우스다, 아니면 내 차는 이런 거다, 아까 말한 네이버에 에바 클리닝을 99,000원짜리가 있었는데 올해는 8만원까지 내려갔네, 이런 차를 8만원에 한다고 생각했다가는 눈코 다칩니다. 왜? 그 8만원짜리를 올렸던 사람이 이 작업을 안 했을 경우에 1층만 클리닝을 할 수 있다는 거지. 1층만 하고 2층에 있는 에바포레이터 세척을 안 했다, 냄새 바로 납니다. 그래서 이게 일을 하면 할수록 힘들다, 그리고 공부가 필요한 일이다. 그래서 제가 다시 2층에 지금 세척제를 때려 놓고 한번 또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보여드립니다. 자, 2층 구조는 자 이렇습니다. 이상한 칸막이가 더 많고, 그리고 오픈되어 있는 공간에도 엄청난 칸막이가 있어요. 지금 저 길게 뻗어 있는 거는 노즐입니다. 자, 이런 구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구조에 있는 데는 작업들을 그러면 뭐 어떻게 할까요, 이거?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지만 에바 클리닝 작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차종에 대한 지식이나 기록이나 정확하게 메모리가 있어야 되고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한의 노즐 숫자는 한 이 정도는 가지고 있다. 지난번에 포탑2 하면서 휘어 놓은 거 한번 보여드렸죠. 일반적인 각도가 아니고 이런 각도다. 이래서 이렇게 진입돼야만 작업을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스테인리스지만 플렉시블하게 다 각도가 납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끝을 제가 또 반대로 오늘 뒤집어 놨어요. 왜? 구석 깊이까지 들어가기 위해서. 자, 이런 경우는 입구 하단 진입하자마자 바로 밑에 우리가 니은자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 코너는 일반적인 에바 클리닝을 잘 모르고 처음 배우는 사람들이 착각할 수 있는 그런 각도로 이렇게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 여기 밑에 구석에는 절대 못합니다. 그냥 이렇게 들어가는 데만 까딱까딱 해가지고 다 있다. 그러다 보니까 2시간이 걸려야 되고 3시간이 걸릴걸, 뚝딱뚝딱 하다 보니까 1시간 반이 걸리고, 그냥 대충 하다 보니까 1시간이 걸렸다. 그래서 제가 에바 클리닝 영상이나 블로그에 에바 클리닝 짧은 시간 안에 끝나면 의심해 봐야 됩니다 라는 명제를 남깁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이런 동튜브 재질들, 동관 재질들, 이거는 또 다른 차종들. 그래서 충분한 여유 있는 노즐 숫자가 없으면 각 구석구석 파트에 클리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2층을 지금 찾아서 올라갔어요. 다행히. 자, 2층입니다. 그러면 2층을 올라갔는데 도대체 이제 이런 데는 작업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도대체 누가 해줄 거냐 작업을. 에? 작업을 누가 해줄 건데 내가 안 하면, 작업자가 못 하면. 그래서 이게 에바 클리닝 하는 게 멀고도 험한 길입니다 이게. 자, 보세요. 저는 장애물이 있는데 진입을 시켜 놓고 이렇게 보세요. 저게 진입을 시켜 놓고 노즐을 어쨌든 간에 빼가지고 이렇게 찾아야죠. 찾아가지고 어쨌든 들어가야지. 예. 보입니까? 이 각도를, 분사 각도를 다 맞춰가지고 이 안에 어쨌든 넣어야 돼요. 이 구석에도 또 있어요. 구석에도 쏘아야 이 뒤에 숨어 있는 에바포레이터 핀에 어쨌든 세척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100%를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뭔가를 뿌리려고 노력을 이렇게 해야죠. 노력을.
그런데 노즐 각도에 대해서 모르고 이 구조를 모르고 그냥 대충 하다가 배출수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소비자님 보이죠? 아래 각도. 자, 소비자님 배출수가 다 나왔으니까 이 차는 깨끗합니다. 보통 이렇게 다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이게 2층입니다. 토요타 프리우스 에바포레이트 구조는 1층과 2층이 격격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자들도 이 영상을 참고하셔서 조금 더 신중하게 일을 하시고, 저는 이게 지인차라서 조금 일반적인 차보다 그냥 무난하게 가격을 책정하고 그냥 만필터 뭐 인터넷 주문해서 무난하다 이리 했는데, 이 작업의 기준으로 볼 때는 상당히 난이도가 있고 작업 시간이 잘못하면 따따블이 되는 경우라서 이런 영상을 남깁니다. 소비자나 작업자나 그리고 잘못된 정보들을 계속 유튜브에서 이렇게 부유물처럼 떠다니는 것들이 많은데, 우리가 유튜브를 이용하고 저렇게 바른 정보를 보기 위해서는 항상 바른 필터링을 해가지고 이 정보가 맞으면 친구나 지인에게 바른 정보를 전달할 수 있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 이상 에바클리닝의 길은 멀고도 험난하다. 토요타 프리우스 에바포레이터는 1층, 2층이 있다. 그래서 2층 구조의 에바포레이터를 클리닝을 하기 위해서는 만만하지 않다. 작업 과정이나 작업 시간이나 준비해야 될 것들이 일반 차량처럼 생각했다가는 큰코 다친다. 이상 세차와 벵갈 고양이 차를 운영하는 부산 스팀브이 촬영장 김대영이었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십시오. 일기 예보에도 없던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토요일 다시 강제 휴무입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십시오.